안녕하세요. 소소한 주식 생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분봉을 활용한 눌림목 매매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5분봉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대부분 초보자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요. 이 5분봉을 이용했을 때 왜 초보자들이 유리할까? 물론 1분봉이라든지 3분봉 매매를 주로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1분봉은 너무 급박하게 시점을 빠르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종목의 포착과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캔들의 모양 등등을 다 따져가면서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촉박한 매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기준이 빠지게 되고 그 빠져있는 기준 속에서 내가 자신있게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 경우 또는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1분봉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경험, 노하우가 쌓였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3분봉을 이용한다는 것은 1분봉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고 흐름을 찾아 나갈 수는 있지만 3분봉의 매수 시점을 잡고 대응을 함으로써 매수에 대한 시점은 잡히지만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3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은 1분봉을 같이 확인을 하면서 1분봉상에서의 캔들이 만들어질 때 거래량이라든지 지지 형태들을 확인해 줘야만 3분봉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5분봉도 마찬가지인데요. 1분봉, 3분봉의 캔들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5분봉의 캔들, 5분 동안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1분봉을 확인하면서 매매하기 또는 눌림을 찾아서 매매하기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HTS상에서 여러가지 차트들을 띄워놓고 모든 것을 확인하거나 또는 하나의 차트를 보면서 계속 1분봉, 5분봉을 돌려가는 형태는 굉장히 번거롭게 되겠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쉽게 진행하실 수 있고 단타 매매를 공부하시기 좋은 5분봉이라는 5분봉 캔들로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5분봉 눌림목 매매, 확실하게 기준을 이해하고 매매 적용 시간 그리고 매도하는 형태까지 확실하게 터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차트 복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적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노하우를 쌓으셔야 되고 이 노하우를 쌓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소액으로만 부담없이 연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 눌림목 매매에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5분봉상 캔들 한 개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이 캔들이 하나가 만들어질 때 양봉이어야만 하고요. 이 양봉은 거래대금 30억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5분봉상 하나 만들어진 캔들이 거래대금이 30억 이상이 만족해야만 한다. 자, 두 번째는 12평 그리고 22평인데요. 이 12평과 22평이 정배열로 우상향되어야만 합니다. 12평과 22평이 역배열인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거나 양봉의 형태로 거래대금이 30억 이상이다 하더라도 정배열이 아닌 우상향 형태가 아닐 때는 절대 진입 포지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양봉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승이 나오는 양봉 캔들의 몸통의 크기, 즉 시가에서 종가의 크기입니다. 5%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5% 이하가 돼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수 시점 그리고 눌림에 대한 시점이 조금 달라질 뿐 5% 이상, 5% 이하 무조건 다 가능하다입니다. 1번과 2번의 조건을 만족하는 양봉 캔들은 5% 이상의 시점 그리고 5% 이하의 시점 두 가지로 나눠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타 매매는 늘 그렇듯이 하루 종일도 진행할 수 있겠지만 확률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5분봉 눌림목 매매는 의외로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매매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제가 매매를 하는 시간이 09시부터 09시 30분 또는 10시까지만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5분봉 눌림목 매매는 5분 동안 만들어진 캔들들을 보면서 눌림을 잡고 이 매수를 진행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형태이라서 일단은 12시까지 점심시간까지는 매매를 적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점심시간 이후 1시, 2시, 3시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최대 마지노선은 14시, 즉 오후 2시까지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2시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수익일 수도 있고
손실일 수도 있게 됩니다. 확률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오전장 09시부터 12시까지만 적용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주목받는다, 급등한다, 상승한다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들, 상승을 해주는 그날 양봉을 만들어주는 캔들들에서 수익권을 주는 그런 시점에서는 양봉 캔들의 크기가 중요하고 거래 대금이 중요하게 됩니다. 5분봉상에서의 양봉의 크기는 최소 3%,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질 때 3%의 캔들이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거래 대금은 5분봉 눌림목 매매를 적용할 시 거래 대금 30억 이상이어야만 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거래 대금, 양봉 캔들의 크기는 최소 3%가 만들어지는 양봉이어야만 이 종목이 장대 양봉 또는 양봉으로서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겠구나. 오늘 주목받는다. 오늘 급등한다. 오늘 상승한다. 라는 기준들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3%를 매매를 진행하시다 보면 까먹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3%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만 5분봉 눌림목 매매에서 만들어지는 캔들들의 의미 그리고 매도하는 가격까지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양봉 캔들의 크기, 상승한다, 급등한다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5분봉입니다. 5분봉상에서 오늘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초반부터 상승이 나왔죠. 초반부터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을 만들고 첫 봉이 만들어지는 이 5분봉에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정저가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을 겁니다. 자, 이때 보면 이 색깔들이 있는데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이 11선이고요.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21선입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큰 몸통을 만들어졌다. 시가 4.46에서부터 종가까지 14.65이기 때문에 10% 정도, 5% 이상의 몸통을 만들어줬고 우리가 급등한다 또는 상승한다 라는 의미, 그런 기준을 가지는 급등하는 캔들의 형태에서도 플러스 3% 이상의 몸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부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시점쯤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눌림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눌림에서 매수를 하는 형태들은 초보자분들이 이게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의미, 그리고 저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 캔들 이후에 매수 시점을 그리고 호가를 통해서 내가 설정한 가격대에서 호가의 물량들을 걸어놓고 매수를 진행합니다. 호가에 대한 공부도 진행할 수 있고 가격에 대한, 캔들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거래 대금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공부를 하고 매매를 익히기에 좋은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때 매수 시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매수 시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5% 이상의 캔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시가에서 종가까지. 그러면 전 항상 중심을 잡죠. 이 중심을 잡고 나서 5% 이상, 그러니까 상단 가격과 중심을 잡고 나서 중상단을 하나 설정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필요한 가격대들이 다 설정이 됐습니다. 5분 봉상에서 몸통의 5% 이상을 차지했을 때는 매수해야 되는 포인트가 두 포인트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 18,000원 상단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 중상단 가격 17,600원쯤입니다. 이 가격대가 내가 분할로 매수를 진행하거나 또는 이 가격 사이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18,000원 그리고 17,600원 사이에 물량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매수 시점에서 호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들을 체크하면서 눌림 매수가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자, 몸통의 크기가 5% 이상일 때는 상단과 중상단에 대한 매수를 진행한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매수 시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라인을 설정해 놓고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갭을 띄워 놓고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18,000원에 대한 터치를 진행했는데요. 이러면 18,000원 부근에서 내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캔들 역시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양봉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죠. 음봉과 양봉에 대한 형성 이후에 양봉이 출현하면 상승, 지지가 형성되었다. 자, 음봉과 양봉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이 가격대를 계속 지지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봉이 터지기 시작을 했다면 상승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 캔들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가격대를 또 터치를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게 됐습니다. 이때 거래량도 체크를 해줘야만 합니다. 18,000원 부근에서 매수가 내가 물량을 걸어놨는데 내가 원하는 물량
만큼 충분히 매수가 진행이 됐을 거고요.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형태로 주가가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때의 캔들도 보면 시가 제로 상태에서 종가 3.29%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이 부족해서 조금 불안하지만 주가가 캔들이 정확하게 3%의 몸통을 또 한번 만들어줬기 때문에 상승해주는 캔들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홀딩이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몸통의 크기가 얼마만큼 커지고 있느냐. 시가 제로에서 종가 3.18, 역시나 3% 이상의 캔들을 형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를 한 모습이네요. 자, 시가와 종가가 동일한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량으로 합성도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최고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홀딩. 자, 역시나 정저가일 겁니다. 5분 봉상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고요. 가격대들을 1분 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몸통의 크기는 3%입니다. 자, 앞전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양봉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3%의 몸통. 여기서는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죠. 적은 거래량으로 정저가를 찍어줬다. 물론 상한가를 터치할 수 있는 가격대도 되지만 거의 부근에 다다랐기 때문에 매도하는 물량까지 떨어질 수 있는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캔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음봉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고요. 이 음봉에서 더욱더 거래량이 떨어지거나 더 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들을 만들어줍니다. 과연 이 캔들 이후에는 양봉이 만들어질지 음봉이 만들어질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캔들 이후에는 음봉이 만들어졌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수 시점에서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다면 정저가 부근에서 매도할 일은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몸통의 캔들이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함으로써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 홀딩을 할 수 있는 구간들과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해주면서 정적에 진입을 했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보통은 일부 익절, 그러니까 내가 매수한 물량의 70% 정도는 매도를 해놓고 나머지 30% 잔량으로 상한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초보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좋은 습관들로 매매를 꾸준히 하셔야만 안정적인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로 의한 수익 매매를 이어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형태는 같은 가격에서 거래량의 힘으로 의해서 상한가를 달성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부족했다면 떨어질 수 있고 이때 음봉이 터질 때 거래량이 조금 더 앞전보다 많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다면 큰 손실을 또는 내가 얻었던 수익을 반납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연속적인 거래 대금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화살표들이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30억 정도의 이상 거래 대금이 충족되는 화살 신호 표시입니다. 연속적으로 30억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다가 이때는 뚝 끊어졌죠. 연속적으로 흐름이 잘 들어오고 있다가 흐름이 끊어지는, 그러면서 마지막 봉에서 캔들이 음봉, 거래량 캔들이 음봉을 형성해 주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때 항상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도의 시점은 매수가 연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물량대를 다 고르게 매수가 된 상태로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거래대금에 맞춰서 거래량 증가, 몸통의 크기 3% 이상, 거래량 증가, 몸통의 크기 3% 이상, 정저가이기 때문에 정저가를 노리고 있다가 거래량이 줄어드는 형태를 확인하고 매도 또는 일부 익절 후에 나머지 잔량으로 매도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보시면 이 12평과 22평은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상향되고 있는 형태여야만 여러분들은 상승 또는 다시 하락 후에 재돌파가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종목 HYT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신진 SM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신진 SM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움직여졌을까요? 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캔들이 이렇게 커지는 모습일 때는 거래대금 30억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분명히 12평과 22평은 우상향이 되는 첫 단계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봉을 봐주면 좋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봉이 생겼는데 정적 이후에 갭을 크게 띄운 형태가 만들어졌죠. 정저가 이후에 갭을 크게 띄우면서 이렇게 몸통의 크기를 만족시켜주고 그리고 거래량까지, 거래 대금까지 충분히 잘 만들어진 모습이라면 어떠한 면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기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시가 3.50%, 자, 그리고 종가가 6.67입니다. 물론 3% 이상의 몸통은 확실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3%의 기준보다
갭이 띄워져 있는, 시가가 3.50 정도 띄워져 있기 때문에 몸통보다 갭이 더 큰 형태가 됩니다. 이럴 때는 매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몸통의 크기보다 정적 이후에 상승 부야의 달성 이후에 갭을 띄웠을 때 그 갭의 값이 몸통의 크기보다 크다면 얘는 기준으로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역시나 형태들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네요. 자, 이후의 형태인데요. 거래대금을 만족하는 봉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이때 보면 12시를 조금 넘어서는 시간인데요. 12시를 넘어서면서부터 전 고점에 대한 돌파도 이루어졌고 몸통의 크기가 확실히 만들어져 있느냐, 3% 이상의 몸통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12평, 그리고 22평은 아직도 우상향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몸통의 크기가 5% 이하, 급등해주는 3%의 몸통은 만족을 했지만 5% 이하의 몸통, 시가에서 종가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중심을 잡고 중상단을 이렇게 잡죠. 여기서 매수 포인트가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중상단 그리고 중단 부분에서만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격대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봉 역시 매수 포지션을 주고 나서 거래대금도 만족을 해줬는데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대에서 음량 캔들이 만들어지거나 주가가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캔들, 음봉의 캔들, 엄청나게 거래량이 줄어들어 있죠. 그 다음 봉에서 양봉이 탄생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지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락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수는 없겠죠.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양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지 라인에서 거래량이 줄고 있다. 음봉과 양봉에 대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 봉이 이후에 양봉이 나온다면 상승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양봉이 나왔고요. 양봉 출현 후 혹시나 또 정저가라면 정저가에서 일부 매도를 진행하고 나머지 잔량으로 대응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혹여나 거래량이 적은 형태, 터질 때보다 거래량이 적은 형태로 몸통의 크기가 3%를 만족하지 못할 때는 매도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몸통의 크기가 3%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 봉이고요. 음봉입니다. 그 다음 또 양봉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상한가에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상향되고 있지만 12평을 이탈하려는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결국은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했으면 여기서 보여주는 매도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끌고 오면서 12평이 무너지는 시점에서 매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매도를 진행했다면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할 거고요. 결국은 주가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내가 매도를 여기서 했다 또는 여기서 했다, 이 두 가지 포지션쯤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 내가 매도를 아무리 주가가 움직여 준다 하더라도 비슷한 가격대 또는 이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포지션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보셨는데요. 몸통 5% 이상과 몸통 5% 이하의 캔들입니다. 이 몸통 5% 이상일 때는 확실하게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 기준 봉이겠죠. 5분 봉상에서 거래대금 30억 이상의, 그리고 몸통의 크기 최소 기준 3% 이상도 조건을 만족하면서 5% 이상의 기준봉이 발생을 했다면, 그러면 기준봉의 상단과 중상단이 매수 시점입니다. 자, 이제 5% 이하의 캔들이다. 이 5% 이하의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 기준봉의 중상단, 그리고 중단, 매수 시점이 된다. 자, 주가가 상승해주고 매수 후 주가 상승 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캔들의 크기 3%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해 주느냐, 3% 이하가 되느냐 라는 부분, 그리고 지지 형태에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음봉과 양봉의 형태로 지지가 되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매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적용하실 수 있는데
너무나 간단한 기준이죠. 이 간단한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매매에 대입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분봉 눌림목 매매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얻는 방법, 기준을 잘 지켜야만 한다. 어떻게? 5분봉상 캔들 한 개가 만들어질 때 거래대금은 30억 이상이어야만 한다. 두 번째, 12평과 22평이 정배열 우상향되는 모습이어야만 한다. 세 번째, 양봉 캔들의 몸통 크기, 시가시 종가까지 몸통의 크기가 5% 이상, 이 5% 이상일 때는 기준봉의 상단 그리고 중상단이 매수 시점이 된다. 5% 이하의 캔들이 만들어졌다. 5% 이하에서는 기준봉의 중상단, 중단이 매수 시점이 된다입니다. 자, 여기서 손절가를 설명드려야 되겠죠. 손절가는 분명히 5% 이상이든 5% 이하이든 매수 후에 주가 상승 때 플러스 3%의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매도 시점이고, 매수를 하자마자 손절을 해야 되는 시점은 혹여나 중단, 이탈 시, 그리고 중단을 이탈할 때, 제가 설명했던 그 기준의 상단, 중상단은 매수 시점, 그러나 주가가 떨어지면서 중단 이탈 시에는 무조건 손절 처리를 한다. 또는 12평을 골드크로스가 아닌 12평을 이탈할 때, 12평을 이탈할 시에는 손절 처리한다. 자, 5% 이하의 캔들, 기준봉의 중상단이 그리고 중단이 매수 시점이고요. 이때는 언제 손절을 해야 될까요? 한 칸씩 낮춰주시면 됩니다. 중하단 이탈 시, 그리고 12평 이탈 시 손절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손절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 자체가 5분봉상의 캔들 한 개 형성 시 거래대금 30억 이상, 그리고 12평과 22평이 역배열이 아닌 정배열의 우상향 조건, 그리고 양봉 캔들의 몸통 크기가 급등해준다, 주목받는다, 상승한다 의 양봉 캔들 크기가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과 양봉의 크기를 만났을 때는 웬만해서는 손절이 나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 후에 수익권까지 어떻게 매도를 끌고 가서 매도를 하느냐, 수익률의 차이일 뿐이지 손절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러나 손절가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매매를 계속 연습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30억, 거래대금 30억 이상의 신호,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신호값은 제가 분명히 더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댓글이라든지 더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더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분봉이죠. 분봉이니까 분봉에서 수식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수식을 만드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신대요. 일단 신호 검색이에요. 신호 검색을 클릭을 하신 후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은 여기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요. 자, 검색식명은 여러분들이 30억 기준이기 때문에 30억 뭐 기준이라고 설정하셔도 되고, 5분봉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5분봉 기준, 거래대금 기준봉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식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색상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주황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표시는 매수로 해주시고요. 모양은 화살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수식 검증을 눌러주십니다.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뜨면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작업을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만들어질 겁니다. 5분봉 거래대금 기준봉,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5분봉 거래대금 기준봉이라고 검색식명이 뜨고 설정값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적용은 쉽게 아시겠죠? 마우스 우클릭, 사용하는 분봉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조금 다른 게 지표 겹치기가 아니라 신호이기 때문에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설정한 5분봉 거래대금 기준봉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이 더블 클릭이 되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30억 이상의 양봉의 캔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매수 시점 그리고 캔들을 조금 더 쉽게 보면서 매매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 동안도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동안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조금 더 발전하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리고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그런 매매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주식 생활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